예, 오늘은 이기원 신우전자 대표이사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이제 독자 여러분께 자기 소개와 이제 신우전자 소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주식회사 신우전자 대표이사 이기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가스 누설 경보기와 차단 장치, 그 다음에 소방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89년도에 이제 설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가스 누설 경보기나 가스 시스템 쪽으로 사업 방향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해당 사업들이 이제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선택하신 건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81년도에 제대를 해서 예. 한국 벨트에 있는 자회사 한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회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가스 경보 차단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네,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제가 한 8년간 구매하고 개발을 하다가 한 8년간 있던 회사가 덕천산업은 회사가 예. 도산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도산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89년도 10월 15일 날 4,600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한 8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만든 제품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품이다 보니 한 8년간 근무하면서 생긴 것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가스 안전과 소방 안전을 좀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럼 개발 일을 해오시다가 이제 그렇죠. 국민의 안전을 예. 위해서 이제 창업을 하신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창업이. 그렇죠. 지금도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특히 더 힘들었을 텐데 신우전자를 이제 설립하시고 창업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건 정말 힘들었다 그랬던 일이 있으신지 에피소드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품질과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품질 경쟁을 했죠. 그래서 한 2005년까지는 저희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그 위기가 좀 와가지고 IMF 때도 저희들은 건설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IMF를 못 겪었고 금융위기 왔을 때 저희가 2007년도부터 미국 쪽에서 그때 와서 2007년부터 이제 건설 회사들이 많이 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가 한 100억 정도를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말아야 되냐,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 기로에서 제 자신의 어떤 명예를 존중을 했기 때문에 돈보다 명예를 택하고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진 제품이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만들었었는데 국민들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그만둘 수는 없다. 그래서 제 개인 재산을 털어서 다 정리를 하고 공장이 2개였었는데 하나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도약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IMF를 넘겼는데도 이제 IMF는 솔직히 체감을 못 하셨는데 이제 2008년도에 그렇게 존폐 위기까지 회사가 몰리셨는데 이제 그런 딱 대표님을 꼽으셨을 때 그거를 그 존폐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우전자의 원동력. 지금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때는 저희가 한 120명 정도 있었었는데 저희가 한 40명 정도 직원을 이제 줄이면서 그 직원들이 단결을 해서 한번 하자. 무엇이든 단결을 해서 한번 해보자 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보고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고 국내에서 최고의 기업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번 해보자 해서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우전자를 처음 창업하신 부분이 이제 벤처나 요즘 말로 하면은 예. 이제 뭐 벤처나 스타트업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그 2011년도 정도에 이제 경기 벤처협회장을 지내셨는데 예. 최근까지도 그런 뭐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한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갖고 계신지 뭐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벤처 저희가 경기도 벤처기업 1호입니다. 아, 예. 1호고요. 벤처협회장을 그 2011년도에 할 때 예. 제가 이제 한 업적이라는 뭐 크게 볼 수는 없는데 제가 한 것이 그 아주대학교하고 그 저희 경기 벤처협회하고 그 대학원 과정을 논문 없이 그 졸업할 수 있는 그 학과를 만들었고 왜냐하면 이제 중소기업에 들어온 사람들이 학력이 뭐 저도 그렇지만은 학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육성해서 이 사람들이 커져야만이 국가도 발전되고 기업도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중점적으로 한 게 이제 청년들의 어떤 이제 채용 문제라든가 청년들이 일선에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그 당시에도 여러 대학을 다니면서 창업에 대한 강의도 좀 특강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청년인들이 직장 생활을 선택할 때 대기업만 선택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88%의 기업을 갖고 있는 이 중소기업을 선택을 해라. 중소기업을 선택을 해서 중소기업을 대기업화 시키는 것은 그거는 젊은 청년인들의 목 아니냐. 너희의 비전과 너희들의 꿈을 가지고 기업을 해주면은 그 기업이 삼성이나 금성보다 대기업보다 더 좋은 예우도 받을 수 있지 않냐. 그것이 바로 지금도 뭐 130만의 청년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 단계만 낮춘다면은 지금 중소기업은 인재가 없습니다. 그 인재들이 중소기업으로 온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비전이 많다고. 최근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취업난을 이제 피해서 예. 뭐 벤처나 창업이나 그런 데 많이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예, 요새 그렇습니다. 보면. 근데 어떻게 보면 신우전자는 성공한 벤처의 표본이고 성공한 창업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창업 후배들에게 요거 하나는 나의 성공 요인이다. 이거를 특히 강조하고 싶다. 후배들에게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 내가 창업을 하고 싶으면은 예. 5년간만 내가 목표한 회사를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금융공장을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금융공장에 가서 5년간만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하면은 창업의 실패율이 적고 성공률이 높을 거고 또한 내가 경험을 쌓지 않습니까? 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8년간 경험이었는데 구매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창업을 해서 89년대 창업해서 2008년도 건 한 20년간은 저는 20몇 년간은 거의 성장을 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기술적인 노하우와 그 다음에 내가 8년간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나무 회사에서. 예. 그걸 가지고 이때 내가 배운 것을 접목을 한 거죠. 좋은 것을 내보다 다른 사람이 경영을 할 때 나는 이 경영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경영을 그렇게 했죠. 그 경기도 벤처 협회장 지내시고 이제 현재는 이제 한국 소방단체 총연합회 예. 총재로 맡고 계신데 이 역시 이제 사업이 아무래도 가스 쪽이다 보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관심도 있으셨을 텐데 최근 소방 산업에 대한 뭐 발전이라던가 그런 목소리가 요즘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산업 뭐 기술이라던가 제품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소방관
분들의 이제 처우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총재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총연합회 총재가 되기 전에 예. 한국소방산업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예.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이제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산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제조회사들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 소방안전제품 제조사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까지 총 소방에 제가 투신한 지가 지금 4년이 됐습니다. 지금 35년 차 들어와 있는데, 35년 동안 이 업에 있으면서 느끼고 배운 것이 기술은 세계적 어느 나라와 한국 제조사들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열악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구조가 열악합니다. 그 구조란 게 뭐냐? 법은 옛날 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멀티 시대이고 글로벌 시대인데 우리는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있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들이 다 입찰 경쟁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제조사들이 돈을 벌라 그랬으면은 저는 청계천 가서 장사를 해라.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제품을 만드는 분들이 저가 경쟁을 해서 품질이 열악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20년 전에 만든 제품은 지금도 쌩쌩합니다. 근데 5년 전에 만든 제품은 앞으로 10년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구조들을 조금 바꿔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총재가 이제 총재 추대로 제가 총재가 됐는데, 총재가 돼서 지금 가장 열악한 것이 뭐냐면은 소방관들은 지방직입니다. 국가직은 몇 명이 안 됩니다. 지금 해양경찰청에 있는 분들은 다 국가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소방관들 지방에 있는 분들은 지방직이다 보니 조금 이 조직화가 일원화가 돼 있지 않다. 이게 이원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다 보니 열악한 환경이 되어버리다. 그래서 소방인에 대한 그 위상이 저하돼 있다. 소방인들이 위상이 높아져야 되는데, 또한 소방인들만큼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경찰들도 범죄를 하고 치안을 담당하고 군인들은 국방을 담당하고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더 힘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소방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소방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처우 개선을 좀 하려고 지금 정부나 국회나 그 다음에 소방서나 이런 쪽을 많이 다니고, 또 제조사들하고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그 다음에 산행도 하고, 또 캠페인도 좀 하고, 그래서 지금은 좀 우리 스스로가 위상을 한번 바꿔보자. 그리고 정말 어디에 기대지 말고 우리 제조자들이 모여서 소방인들이 단합해서 한번 안전한 국가,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사업적으로 넘어가 보자면, 네. 최근 경기가 안 좋다는 말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큰 기업이든 오히려 작은 기업일수록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신우전자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가스 누설 경보기나 안전 시스템, 소방 그쪽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커리어 하이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시고 개발에 매진하실 생각이신지. 일단은 저는 35년 동안을 한 길로 갔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제 이 길을 갑니다. 가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의 미래라는 것이 국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다가
저희 조합에서 공동 투자를 해서 공동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좀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멀티 쪽이다 보니까 통신 쪽이고 또 이런 쪽이어서 이제 소외된 사람들, 뭐 장애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을 좀 저렴하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걸 지금 또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있고 일본하고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비상 조명등 그거를 지금 저희하고 공동으로 한 회사가 이번에 저희가 약 한 8만 대 정도 그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4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비싼 제품도 한 4억 정도 되고 그것도 일본 제품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학생들도 이제 보통 이제 그 비전이라 그럽니까? 그 뭐라 그러니까 그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 과학자가 이름을 까먹네. VR이나 뭐 홀로? 아니 VR 말고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교육을 보통 이제 그쪽으로 하거든요. 지금 이 화면에서 띄워서 쏘아서 내가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게 내 과학자 이름을 까먹었네. 빔 프로젝터. 빔 프로젝트. 이건 이제 개량된 개량된 빔 프로젝트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언제든지 영어를 공부를 하고 싶어도 빔 프로젝트 놓으면은 내가 할 수 있어. 지금 고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크고 그러니까 작으면서 가볍고 아무나 쓸 수 있는 그래서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그 빔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어학용 빔 프로젝트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조합을 통해서 이제 베트남에 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조합은 어떤 조합인지 좀 자세히. 소방산업협동조합에서 이제 해외를 저희가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단독으로 나가면은 물건이 몇 가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투자 비용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0억을 투자를 한다. 그럼 혼자 30억을 하기는 무리가 옵니다. 근데 3억씩 10명이 하면은 30억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기능이 다릅니다. 이쪽은 소화기 전문회사, 저희 같으면은 시스템의 전문회사, 가스 경보기라든가 자동식 소화기라든가 화재 시스템이랑 이런 이제 전문회사고, 또 한쪽은 이제 뭐 감지기 전문회사, 또 한쪽은 유도등의 전문회사. 이런 사람들을 조합해서 들어가면은 종합이 되지 않습니까? 소방 전체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하고 경쟁이 수월하죠. 첫 번째. 그 다음에 관리자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기업이 많으니까 이쪽에서 좋은 사람들은 몇 명만 가면 되는데 우리가 하려면 상주 인원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3개월마다 교대로 보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효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지금 이제 제가 본 곳은 제조산업이, 소방은 제조산업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목에 가야 중국하고 경쟁을 하는데 저가 경쟁이 중국은 들어오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고가로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는 딱 중간값입니다. 그러니까 품질도 적당하고 가격도 적당하죠. 그러면 가격을 경쟁력을 붙어야 되는데 이 가격을 이기려고 그러면은 조합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0개사나 15개 회사가 협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100% 성공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조합 이사장이고 그 다음 연합 총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 이제 연합에서 하는 것이 후진국에 저희가 이제 중고 그 소방차를 무상으로 공급해 줍니다. 이런 것들을 공급할 때 그냥 무상이라고 준다 그러면은 국가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것을 한목에 좀 많이 주고 대신에 우리 제조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영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는 이제 기업의 예. 뭐 미래 목표 그런 걸 들었다면 이제 좀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목표를 대표님의 개인적인 목표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표님께서 최근에 뭐 만학의 꿈도 이루셨고 그러셨다는데 앞으로 개인적인 미래의 목표라던가 뭐 개인적인 비전이라던가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제일 목표는 국민 안전 이르면 이기원, 예. 신호전자. 예. 예, 이게 이제 목표고요. 더 제 이제 정말 이제 처음으로 제 꿈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한 2년간 예. 축구에 저희 회사에 들어가 보면은 예, 축구도 후원하시는 걸로. 예, 예. K3를 예, K3. 예, 예. 저희가 창단을 했습니다. 예. 한 2년간 이 대한체육회 저와 한 10몇 명이 쫓아다녀서 K3를 창단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축구를 다시 붐을 일으켰다 할 수 있는 게 K3 팀입니다. 지금 K3 팀이 리그가 2개 리그로 갑니다. 하도 팀이 많아서. 예. 근데 축구를 이제 접어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프로에 갔다가 나이는 아직 있고 운동은 더 하고 싶은데 프로에서 이제 끝마치면은 이제 갈 곳이 K2 정도, 그전은 내셔널이었죠. 예. 내셔널 갈 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금은 실력은 부족하나 들어갈 곳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실력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나왔는데도 또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가지 않습니까? 축구를 접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K3가 거의 한 30개 팀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2002년도에 4강 붐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축구가 가야 되고 또 기업인으로서 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구단을 못 만들까? 제가 정말 꿈은 유나이티드 같은 구단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실에서는 소방을 어떻게든 위상을 세워서 지금 계속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을 세월호 같은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고들이 나지 않고 안전한, 그러니까 국민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믿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소임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축구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루신다면 이제 좀 먼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그런 구단의 털을 닦으시는 게 한 개인으로서 꿈이신 거고 그리고 소방 쪽에서도 그런 게 꿈이신 거고.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대학 입학하셨는데 대학은 좀 어떠신지, 좀 뭔가 뭐 새롭게 대학을 들어감으로써 새롭게 얻으시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뭐 포기하셨다가 나이가 젊으셨을 적에는 뭐 경제적인 사정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포기하셨다가 이제 다시 꿈을 피워보려고 하시는 이제 만학도 분들에게 뭐 들어와 봤더니 이렇다 그렇게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불편하거나 부족하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단지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지금 저는 뭐 고졸자들인데 늘 저희 회사는 제가 또 고졸자 좋아합니다. 제가 고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실질적으로 대학을 나와서 현장에서 일하는 거하고 고등학교를 나와서 현장에서 일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고졸자들은 내가 상위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한번 채워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요. 상위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된 동기도 뭐 저는 이제 농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진보 종합고등학교 농과를 나왔습니다. 농과를 나와서 직장생활 처음 하면서부터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개발하고 전자를 개발하고 지금은 저희 회사가 이제 법인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한 개 법인은 그 소방이나 가스에 필요한 원 소재 센서를 만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약재를 제가 개발합니다. 네, 근데 배움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학은 지식을 쌓는 곳이고 사회는 지혜를 쌓는 곳이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만학도들한테 부탁하라 그러면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학교에 가는 즐거움. 예. 네, 내가 대학 생활이 도대체 어떤 거일까? 대학에 가면 무엇을 가르칠까? 이것이 또 궁금했고요. 또한 내 자식들인데 지금까지도 저희 회사에 뭐 어느 누군데든 나는 진보노고 농가 출신인데 공대 나온 직원들을 보고 연구소의 뭐 부장이나 소장들을 보고 너가 기술로 나를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나는 니처럼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못했고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는 못한다. 근데 나는 기술로는 너희인데 지지를 않는다. 내보고 물건을 만들어라. 난 못 만든다. 네가 만드는 물건을 최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는 있다. 그게 지혜다.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와서 오면서 보는 면이 다르다. 경영을 누구인데도 빠지지 않으면서 경영을 잘 했습니다. 또 잘하고.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경영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경영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을 많이 했어요. 학교를 들어가서 야 내가 이걸 꼭 배워야 되겠냐. 내가 뭘 이걸 뭐 다 아는 걸 배우고. 그런데 사실은 다르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은 이제 경영을 하면서 내가 좀 몰랐던 거. 사실 경영을 하는 것은 감으로 하지 않습니까? 감으로 하고 내가 뭐 전문 용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문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영이 어떻다. 그 다음에 뭐 소통이 어떻다. 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지금 배우면서 느낀 것이 시간이 나면은 학교에 출석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좋다. 저는 뭐 나이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0살이지만은 전 지금도 참 좋은 것이 20대 젊은 학생과 내 동기라는 그 자부심도 있고 또 내 자신이 20대이지 않습니까? 20대들도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 딸이 32살인데 22살 먹은 우리 동기가 형님 이런 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좋고요. 나이가 젊었을 때 배움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가 들어서 배움도 굉장히 기쁩니다. 그게 하나하나 배움이 더 집중이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토요일날 12시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12시간 동안 집중을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12시간 못 앉아있죠. 우리가 뭐 기업인들이고 경영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을 많이 부려오고 또 알아야 되고. 근데 참 저는 뭐 지금도 그 학교가 참 좋다고 생각하고 꼭 이게 이제 학교라는 것이 어울린다는 것. 젊은 세대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과 같이 어울려야만이 젊은 청년들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청년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했다. 기업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많이 했다. 저야 뭐 결혼 기념일도 챙겨주고 저희는 저희 회사가 금년 3월 23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갑니다. 전 직원이 해외여행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3박 4일, 내년도에는 4박 5일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직원들은 단 한 푼도 안 내고 회사에서 전량 줘서 이제 그런 제도도 저희는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걸 하게 된 동기가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젊은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얘네들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돈이 아니다. 명분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한 사람의 대표이사로서 신우전자의 대표이사로서도 좋고요. 개인적인 사람 이기원으로서도 좋고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제 생활 주관이 역지사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은 모든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바라보고 살면은 되게 편합니다. 이건 기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독자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돈을 사랑하면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나 내 직원이나 그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물과 같아서 흘러갑니다. 근데 명예는 한번 잃으면 다시는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을 바로 정리를 했었으면은 한 60억에 정리가 됐는데 회사를 더 할 것이냐 그만할 것이냐를 2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60억을 정리를 하면은 현금이 한 60억이 제 손에 쥐어지고 내가 회사를 정리를 안 하고 끌고 가면은 내 재산이 한 80억 정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게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게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100억이 돼버린 거예요. 가감히 나를 믿고 따라온 내 가족들, 그 다음에 내 제품을 써준 국민들에게 배신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배신을 하지 않는 것을 역지사지로 거꾸로 보니까 기업을 다시 일으키자. 그래서 지금은 정상을 찾았습니다. 찾았고 독자들인데도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게 딱 이겁니다. 어떤 경우든 상대 입장에 서서 대화를 하자. 그 다음에 틀린 답은 없다. 다르다. 모든 것이 다르지 정책이 틀렸다, 정책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정책이 틀리다. 나와 틀리다는 거고 대학 교수님들하고 제가 가끔 쓰는 단어가 논문이 틀린 논문은 없다. 주관식 답이 틀린 것은 없다. 다를 뿐이다. 그래서 10점을 줄 거냐, 10점짜리를 1점을 줄 거냐, 10점을 줄 거냐, 9점을 줄 거냐 하는 거지 객관식은 틀리지 않습니까? 네. 맞다 틀렸다는데 주관식과 논문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에 학교에 다니면서 배운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역지사지를 제 모토로 생활해온 놈이 늘 한 것이 틀렸다 맞다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에서 배운 것이 다르다는 걸 배운 겁니다. 그 다르다는 걸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인데 정말 다르구나. 그러니까 직원이 일을 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나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은 잘 살아왔구나.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른 각도에서 손이 안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다르다는 생각으로 사셨으면 합니다.